안녕하세요. 짠토끼입니다. 오늘은 나눔에 대한 안내도 해드릴 거고요. 제가 가계부를 쓰고 있는데 저는 복잡한 가계부보다는 좀 직관적이고 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가계부가 쓰기가 좋더라고요. 아무래도 좀 복잡해지고 세부사항이 너무 많아지면 좀 즐기면서 가계부를 쓰질 못하고 약간 숙제처럼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 또 색칠하면서 만들 수 있는 가계부도 만들었고요. 제가 매월 가계부 세팅을 하는데 그 가계부 세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저번에 보여드리기로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영상도 같이 찍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9월 예산도 미리 좀 정해놔야 될 것 같아서 여러가지 영상에 담길 것 같아요. 우선 저는 뭐 구입을 해가지고 사용하고 있는 가계부는 아니고요. 굿노트라는 다이어리 앱이 있어요. 그 앱의 기본적인 양식을 가지고 제가 따로 만들어 놓은 도안을 가지고 같이 합쳐서 가계부를 사용하고 있어요. 완벽하지 않은 양식인데 그걸 갖다 붙여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산을 먼저 정해 놓고 이렇게 간단하게 메모를 이렇게 해놓기도 하고요. 중요한 일정 있는 거는 이렇게 기록을 해요. 그래야지 예산을 정할 때 참고를 할 수 있으니까. 저는 이것저것 시도를 많이 해봤는데 이렇게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한 주 예산을 잡는 게 저의 패턴에는 제일 맞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9월달도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예산을 정해가지고 주마다 살아보려고 하고요. 우선 이게 기본적인 틀을 갖다 붙인 건데 이렇게 만들어 놓은 양식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갖다 붙이고요. 만년 스타일이다 보니까 날짜를 기록을 해줘야 되거든요. 여기에다가 이렇게 해서 9월에 해당하는 영역을 다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이제 이쪽에 보면은 예산하고 총지출, 잔액, 저축 이렇게 한 거는 다 수기로 기록을 해 놓는 거예요. 이렇게 기본적으로 제가 자주 사용하는 항목을 여기에다 기록을 해주고요. 나중에 예산을 적게 될 거고 지출이 있을 때 이쪽에다가 지출 금액을 적게 될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다가는 이제 요일별로 어떤 지출이 있었는지 기록을 하고요. 여기는 제가 좀 지출 내용이 많은 마트에서 장 본 내용을 좀 세부적으로 기록을 해놓고 있어요. 그래서 언제 어떤 물건을 샀는지도 좀 알 수가 있고 제가 마트 지출을 줄이는 게 가장 큰 목적이어가지고 이렇게 세부 내역은 이쪽에다가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26주 저축하고 또 36주 저축은 정기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이것도 이쪽에 같이 기록을 해주고요. 그리고 추가 저축을 하는 금액도 같이 기록을 해 놓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주 예산에 해당하는 거는 세팅이 됐다고 보시면 돼요. 9월에는 이걸 뒷장까지 이제 쭉 다 만들어 놓는 거죠. 이쪽에도
이 항목 복사해가지고 이쪽에다가 붙여 넣게 되고요. 그리고 월 마지막에 지출 항목이랑 저축 이걸 한 번에 정리하는 거는 요 양식이 따로 있거든요. 요거를 이렇게 붙여줍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에 이제 월에 고정 지출이 있는 거랑 변동 지출이 있는 거 여기에다 정리를 하게 됩니다. 제가 지금 고정 지출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있고요. 아직 8월이 다 지나지 않아서 합계는 내지 않은 상태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9월에도 고정 지출 나가는 날짜하고 항목하고 금액 이렇게 따로 기록을 해놓고 이제 월 예산이나 총 예산 그리고 잔액 그리고 고정 지출과 변동 지출의 합계 이런 것들 여기에다가 적어 놓고요. 제가 주 예산에 어떤 기간에 이렇게 제가 지냈었는지에 대해서도 색칠로 이렇게 표시를 해놔요. 제가 8월에는 일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생활을 했었거든요. 9월에는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이렇게 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에 이렇게 포도 가계부라는 걸 만들었는데요. 계란 이렇게 10개들이 도안으로도 작업을 해보고 했는데 이렇게 다 모아놓으니까 너무 좀 징그러운 거예요. 그래서 포도로 한번 해봐야겠다 해가지고 포도송이로 이렇게 표현을 해봤고요. 한 송이당 10,000원씩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 알에는 1,000원이 돼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30,000원을 썼다 하면 포도송이를 색칠해서 채워주시면 돼요. 그리고 같이 뭐 기록을 해주실 거면 어디에서 쓰셨는지 여기에 같이 쓰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만약에 병원 가는데 25,000원의 비용이 들었다 하면 색칠을 다르게 표시해서 항목별로 구별을 해주셔도 되고요. 이렇게 2만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그러면 여기 이런 식으로 저는 뭐 아직 사용을 안 해봤는데 9월 달에는 제가 앱상에서 한번 색칠하면서 지내볼까도 생각 중이에요. 혹시라도 이런 양식이 필요하신 분이 계실까봐 한번 만들어 본 거고요. 현금을 사용하다 보면 이렇게 100원이나 10원 단위의 돈이 떨어질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저도 계산하기가 살짝 좀 귀찮아지는데 여기 따로 색칠하실 수 있게 또 탕후루 모양으로 꼬지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여기 앞쪽은 한 알에 100원 색칠하시는 거고 우선은 한 6,000원 정도의 금액이 모이게 돼요. 그리고 한 알에 이거는 10원짜리예요. 10원짜리 다 모이면 300원. 이번에 생필품에 11,350원을 썼다 하면 이렇게 표시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식비로 34,000원 지출이 있었다 하면 우선 이쪽에 4,000원 마저 채워주고요. 이런 식으로 메모해 주셔도 좋고요. 사용하면서 또 뭔가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게 느껴지면은 또 수정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해야 되긴 하겠지만 우선은 한번 써보려고 합니다. 예산은 우선 110만원 정도 범위 안에 이렇게 잡았고요. 가정마다 또 가구 수에 따라서 지출하는 금액이 다를 거예요. 그러면 우리 집이 만약에 마트나 식비 이렇게 비용이 좀 많다
지출 비용이 많다 하시면은 마트하고 식비만 따로 묶어가지고 이거 한 장으로 정리를 하시고 나머지 지출에 대한 거는 다른 한 장으로 또 뭐 모아서 표시를 하신다거나 하시면 꼭 110만 원 예산이 아니더라도 두 장이면 충분히 생활비 안에서 이렇게 체크가 가능하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것보다 더 작아지면 잘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표시를 해가지고 사용을 해보시면 어떨까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눈에 잘 띄지 않으면 이런 식으로 체크해 주셔도 돼요. 이게 색깔별로 표시했으니까 색깔별로 표시를 해주는 게 더 좋겠네요. 엉망이다. 우선 기본적인 툴은 만들었으니까 본인이 어떻게 지출하시는지에 따라서 이렇게 응용해가지고 활용하시면 좋지 않을까? 저는 무조건 이렇게 똑같이 한다기보다 제가 1인 가구이기 때문에 지출 내역이 항목이 그렇게 다양하지가 않아서 저는 비교적 다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하는 게 가능하지만 아이들 키우거나 이렇게 가구 수가 많으면 간단하게 체크할 수가 없을 것 같거든요. 다른 분들을 봐도 그렇고 지출에 대한 항목들이 다양하기도 하고 예산도 훨씬 더 많이 잡으시기 때문에 그만큼 지출하는 금액도 크실 거고 정리해야 되는 항목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내가 활용하기 나름이니까 한번 필요하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요 양식은 이메일로 보내드릴 수 있으니까 요청을 해주시면 제가 이메일로 전송을 해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저는 우선 요 가계부 앱에서 색칠을 할 거여서요. 이런 식으로 저는 관리를 해볼까 해요. 네, 뭐 이렇게 색칠하겠죠?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뭐 100원은 샤인머스켓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초록색으로 색칠을 하고 또 10원짜리는 일반 거봉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보라색으로 색칠을 해도 재밌을 것 같아요. 우선은 나한테 맞는 게 제일 좋은 거니까 한번 활용해 보시고 불편하면 사용을 안 해도 되고 만약에 나한테 좀 맞는 것 같다 하면 뭐 즐겁게 이용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네요. 별거 아니지만 이것저것 좀 어떻게 하면 현금 생활을 하면서 긴장을 늦추지 않고 이렇게 재밌게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지출 금액도 최대한 줄이려고 노력을 하고 정리를 해서 이렇게 한 번씩 훑어보고 또 내가 어떤 지출을 많이 했는지 줄일 수 있는 지출은 어떤 게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도 생각하는 시간을 한 번씩 꼭 갖거든요. 특히 밤에 밤에 조용히 음악 틀어놓고 한 번씩 지출 내역이나 항목들에 대해서 훑어보면서 반성도 하고 어떻게 하면 저축을 조금이라도 더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우선 제 목표는 빠른 시일 내에 1억을 모으는 거거든요. 지금까지 저축을 해온 금액들도 있지만 분산되어서 저축되고 있는 것들도 있고 저축 금액이 이렇게 끝나면 또 그걸 투자도 하고 있거든요. 저는 주로 주식에 투자를 하는데 그게 수익률이 현재는 마이너스 나 있는 건 없어요. 네, 적은 금액이지만 어쨌든 지금은 조금 플러스 되어 있는 상태이고 그게 아니더라도 저는 노후 준비도 필요하기 때문에 노후에 대한 저축도 이미 10년짜리 끝난 것도 있고 지금 또 5년째 붓고 있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내 연령대에 따라서 어떤 저축이 필요한지 좀 정보를 많이 수집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저축만 해가지고 뭐 이자만 받아가지고 계속 돈을 굴리는 거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공부도 틈틈이 하고 위험하지 않는 선에서
주식 투자도 하고 있어요. 위험하지 않은 투자는 없다고 생각을 하기도 하지만 무리되지 않는 선에서 투자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주식에 거의 4천만 원 정도 돈을 넣어놓고 굴렸었는데 결국은 이 마음이 막 조바심이 나가지고 무섭잖아요. 너무 큰 돈이다 보니까. 그래서 그냥 막 탈출하고, 그래서 결국은 수익을 제대로 내진 못하고, 그렇다고 또 마이너스는 아니고 거의 한 20만 원 정도 벌고 깨끗하게 정산하고 나왔었어요, 작년에. 그러다가 계속 때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거의 1년 가까이 손을 놓고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지금 올해 초에 다시 일정 금액을 넣어서 주식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큰 금액은 아니에요. 지금 들어가 있는 거는 좀 겁이 나기도 하고, 요즘 주식시장이 갑자기 제가 사고 싶은 종목이 너무 올라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선은 지금 때를 지켜보면서 목돈을 넣을 시기를 보고 있답니다. 유튜브를 보다 보면은 이렇게 경제 관련한 유튜브들을 많이 접근하게 되는데 아침에 출근할 때 그런 유튜브들을 오프라인 저장을 해놓고 라디오처럼 좀 듣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세뇌를 시켜요. 저축을 계속 해야만 한다는 걸 계속 잔소리를 듣는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항상 포커스가 저축에 맞춰져 있도록 제 정신 상태를 항상 채찍질을 한답니다. 오늘 좀 사담이 많았는데 오늘 할 게 많으니까 가계부 정리하는 거는 어떻게 하는지 그냥 대략적으로만 이렇게 보여드렸고,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이런 식으로 아주 쉽게 갖다 붙여가지고 사용하고 있다는 걸 이제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한 번쯤은. 가계부라는 게 요즘은 앱으로도 너무 잘 나와 있고, 저도 핸드폰 앱에서 사용하는 가계부는 또 따로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개를 계속해서 덫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지출을 입력해가지고 계속 내가 지출 지금 얼마 하고 있는지 추적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계속 기록하고 관리를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 지출이 너무 많았었던 걸 갑자기 반절 가까이 줄이다 보니까 이렇게 생활하지 않으면은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것만 같은 불안감이 있어요. 그래서 나에게 맞는 게 어떤 건지 찾아가시는 과정 또한 굉장한 즐거움이거든요. 나중에 내가 어느 정도 그 라인에 접근을 했을 때 굉장히 뿌듯해요. 보람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제가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그냥 참고하시고 나한테 어떤 방법이 맞는지 한 번쯤 생각해 보시는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 우리 친구분들에게 한번 보여드리고 싶었답니다. 그러면 제가 아직 8월 마지막 주에 지출 내역은 정리를 아직 하지 않았고요. 너무 바빠가지고 원래 여기 예산도 기록을 해놨어야 되는데 기록도 하지 못하고 있어요. 이거는 오늘 저녁에 다시 좀 천천히 9월까지 세팅을 해야 할 것 같고요. 9월 예산을 먼저 좀 짜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주말에 또 지방을 갔다 와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 9월 예산을 먼저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9월 예산을 정해 볼 건데요. 이번 달 9월 예산은 390만 원입니다. 이번에 명절이 있잖아요. 아빠 생신이 있어요. 추석이 아빠 생신이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고정적으로 지출이 있기 때문에 아빠 생신에 드리는 용돈은 또 별도로 제 비상금에서 꺼내가지고 챙겨 드리거나, 아니면은 이제 직장에서 상여금이 나오거든요. 많지 않고 정말 교통비 정도 나오는데 그 금액에서 생신 비용이랑 부모님 용돈 그리고 조카들 용돈까지 해결을 어찌어찌 해봐야 해요. 우선은 그 금액이 얼마 정도 나올지 아직 모르기 때문에 우선 월 예산은 이 안에서 정할 거고, 아이들 용돈 주고 하는데 지출이 좀 많아지면은 어쩔 수 없이 비상금
통장 묶어놓은 거에서 좀 중도 인출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자주 용돈을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명절에는 꼭 챙겨주려고 해요. 그 마음 아시죠? 슬프면서도 기쁜 지출. 하하하하하. 우선은 지금 페이크 머니로 고정 지출은 정리를 할 거예요. 왜냐하면 은행 안에 있는 금액에서 알아서 그 날짜가 되면 지출이 되기 때문에 너무나 슬픈 출금이지만 한 번씩 이렇게 정리를 해야지 제가 구체적으로 좀 금액이 어떻게 빠져나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한 번씩 정리를 합니다. 우선 처음은 보험료고, 보험료는 총 28만원이 나가는데요. 이거는 연금 저축까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연금 저축이 뭐 증권사에서도 할 수가 있지만 제가 예전에 든 거는 보험 상품이었어 가지고 이렇게 보험에 묶어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은 고정적으로 이제 또 부모님 용돈을 드리는데 월에 매번 15만원씩 드리고 있어요. 급여가 들어오면 부모님 용돈을 가장 먼저 보내드리거든요. 이렇게 월마다 보내드리고 또 뭔가 뭐 부모님 결혼 기념일이나 아니면은 뭐 중간에 여유 금액이 생기면은 엄마 아빠 맛있는 거 사 드시라고 외식이라도 한번 하시라고 이렇게 용돈을 또 따로 보내드려요. 그래서 항상 큰 금액을 보내드리면 또 나중에 어차피 추가적으로 또 챙겨드려야 되는 금액이 발생하기 때문에 월에 고정적으로 보내드리는 금액은 15만원으로 보내드리고 나머지는 이렇게 따로 입금을 또 해드리는 편이에요. 크리스마스나 이런 뭐 좀 연휴 껴있는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제가 가는 게 제일 좋겠지만 제가 직접 갈 수 없는 상황이면 따로 좀 외식하고 기분 내시라고 돈을 좀 보내드리는 편입니다. 그리고 관리비가 16만원 정도 나오고 있고요. 가스비는 현재 만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17만원. 그리고 교통비가 7만원 나와요. 예전에는 카드 할인이 바로 되는 걸 썼어가지고 출금되는 금액은 거의 5만원 정도였는데 지금은 이제 K패스로 바꾸면서 금액이 먼저 나가고 그 다음에 이제 환급금이 들어오는 시스템으로 바뀌어가지고 우선은 통장에 7만원은 넣어놔야 돼요. 통신비는 인터넷하고 TV, 핸드폰 해서 6만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교통비 7만원, 통신비 6만원. 제가 대출이 있어가지고 대출을 갚고 있고 대출 원금은 90만원이고요. 이자가 32만원 정도 돼요. 그래서 122만원이 빠져나갑니다. 와우. 정말 큰 금액이에요. 언제쯤 다 갚을 수 있을까요? 저는 대출 원금도 어쨌든 저축을 하는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이걸 그냥 빚을 갚는다라고 생각을 하면 너무너무 스트레스 받잖아요. 왜냐하면 그냥 없어진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어쨌든 이 금액도 나중엔 또 나의 자산이 되는 거니까 저축으로 생각을 하면 조금 마음이 잠깐 편해져요. 정신 승리하는 거죠. 자, 그리고 제가 이제 저번 달에 적금이 끝났고요. 이번 달에 다시 또 이제 적금을 넣기 위해서 이유를 많이 따져봤는데 현재 신한은행에서 7.7% 적금이 있어요. 그래서 최대 입금 금액이 30만원까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적금을 좀 나눠가지고 지금 들어놓은 상태고 우선 30만원
이제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30만원 적금 나눠서 따로 들고 있고, 나머지 또 70만원 이렇게 해서 총 100만원의 적금을 넣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한 달에 한 번씩 없어지는 금액, 연기처럼 사라지는 금액이 정리가 되고, 남은 금액은 이렇게 95만원이 남게 됩니다. 하하하하하. 95만원 가지고도 얼마든지 잘 살고 저축도 할 수 있다고요. 이번 달은 어떻게 살 거냐면, 우선 2일부터 8일까지 살고, 9일부터 15일, 그리고 16일부터 22일까지 셋째 주, 이렇게 월요일 하나 더 포함해서 넷째 주로 예산을 나누려고 해요. 마지막 주가 하루 더 생기긴 하지만 충분히 무리 없게 예산 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추석 있는 주는 예산을 좀 많이 잡아야 하잖아요. 그래서 나머지 주는 20만원씩 예산을 정하고, 추석 있는 주만 셋째 주 35만원 이렇게 정하려고 해요. 저희가 외식을 잘 안 하는 집이었거든요. 항상 집에서 엄마가 음식 해가지고 챙겨주셨는데, 엄마도 이제 너무 음식하는 거 힘드시고 하니까 웬만하면 밖에 나가서 먹자고 계속해서 설득을 시키고 있어요. 정말 외식 안 하거든요. 근데 요번에도 내려간 김에 좀 밖에서 외식 한 번 정도는 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좀 많이 정했어요. 다른 주에 좀 더 아껴가지고 부모님이 좀 편하게 계셨으면 좋겠네요. 이번에 가을 되면서 흑백속지 도안을 만들었는데, 그거는 이렇게 전에 KPS 환급금 저축하던 바인더랑 좀 바꿔가지고 이렇게 보라색으로 준비를 했고, 이제 이렇게 가로 방향으로 사용을 하게 되겠죠. 항목 한번 다시 정확하게 보여드릴게요. 마트, 식비, 생필품, 쇼핑, 이벤트, 예비비, 뷰티, 의료, 사랑하는 것들. 이거는 왜 사랑하는 것들이라고 해놨냐면, 아이가 있으신 분들도 있고, 아니면은 내 취미생활에 비용을 써야 될 수도 있고, 데이트할 수도 있고 해서, 하나하나 항목을 만들면 너무 복잡해지기 때문에, 여기에, 내가 사랑하는 모든 대상들에 대한 지출을 쓰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따로 만들었어요. 또 여행, 용돈. 이 용돈이라는 게 아이들한테 주는 용돈도 될 수 있고, 나 자신한테 쓸 수 있는 용돈도 필요하잖아요. 근데 저는 혼자서 이 금액을 사용을 하니까 용돈 항목이 따로 많이 필요하진 않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봤고요. 제가 항상 돈을 일주일에 한 번씩 정산을 한 다음에 카드 사용한 금액은 은행에다가 입금을 시키고, 그리고 26주 저축이나 36주 저축도 바인더째 요거 빼가지고, 속지 빼가지고 은행에다가 입금을 시키는데요. 요 은행에 한 번씩 입금을 시키면 일주일치에 해당하는 카드 대금을
선 입금을 시켜버립니다. 그러면 조금 귀찮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카드 명세서가 날라왔을 때 뭐 입금해야 되는 금액은 없는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빚진 마음이 좀 덜 하거든요. 귀찮아도 이렇게 해야지 또 내가 이번 주에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도 정확히 알 수가 있으니까, 저는 또 출퇴근길에 은행이 있어가지고 한 번씩 참새 방앗간처럼 들려가지고 이런 일들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속지에 돈이 너무 많이 있는 걸 제가 원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금액이 모이면 그 금액을 정리하고 페이크 머니로 넣어 놓은 다음에 그 금액은 또 분산해 가지고 입금을 시켜버려요. 왜냐하면 또 입금을 시켰는데 제가 마음대로 막 그 돈을 사용을 하면 또 안 되잖아요. 그러면 저축하는 게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에 가급적 이렇게 체크카드는 만들지 않고요. 그 금액은 건드리지 않고 목록을 따로 만들어 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고, 이렇게 소액으로 관리가 되는 돈들은 거의 카카오뱅크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예산은 이번 주에 좀 간단하게 정하려고 해요. 마트가 5만원, 이게 가로 방향을 쓰지 않다 보니까 조금 어색하네요. 식비도 5만원. 지금 생필품은 세제가 거의 없더라고요. 미리 사놓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우선 예산에 넣어놓기는 하는데 세일하는 가격이 그닥 마음에 들지 않으면은 좀 밀어 놓으려고 해요. 쇼핑하지 않을 거야. 다른 뭐 약속도 없습니다. 나머지는 그냥 예비비에 넣어 놓을게요.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제가 목적저축 속지를 작업을 굉장히 오랫동안 하긴 했는데 아무래도 제가 써보니까 처음에 이렇게 작업했던 거는 보드를 따로 같이 넣어가지고 사용하는 스타일로 만들었었거든요. 이거 생일, 크리스마스. 그래서 밖에 표시하는 게 따로 없었어요. 그럼 이렇게 보드가 같이 세트로 들어가게끔 도안 작업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구독자분께서 이렇게 좀 보드가 따로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처음에 이렇게 작업을 했는데, 사람마다 또 사용하는 게 다르잖아요. 이게 필요하신 분들도 있을 거고, 또 체크를 한 번에 하시는 게 편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저 같은 경우는 밖에서 그냥 한 번에 보이는 게 편하더라고요. 이것도 물론 너무 좋거든요. 왜냐하면 디자인적으로는 이렇게 그냥 깔끔하게 있는 게 더 좋아요. 그런데 사용을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또 이렇게 다시 오는 것 같네요. 그래서 몇 개만 이렇게 도안을 빼봤고 약간씩 수정을 했어요. 그래서 목적저축은 우리가 생활저축 속지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장기적으로 저축을 하는 속지이기 때문에 뭐 마트나 뭐 식비 이런 것들은 좀 최대한 뺐거든요. 좀 장기적으로 목돈을 모아놨다가 나중에 내가 지출할 때 쓸 수 있는 항목들을 최대한 넣어보려고 했고, 이렇게 도안을 다시 뺐어요. 이게 잘 안 보일 수 있는데 최대한 제가 디자인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수정을 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트레이싱지에서 잘 영상에서는 안 보일 수 있어요. 근데 여기에다가 토탈 저축 금액을 적을 수 있게 칸을 마련했고, 여기 보면은 나뭇잎으로 색칠할 수 있게 약간 흐리게 패턴을 빼놨거든요. 근데 이게 보입니다. 눈으로는 보여요. 최대한 좀 도안의 디자인을 해치지 않게끔 다시 수정을 했고요. A4 용지로 뽑으면 훨씬 더 잘 보이죠. 이렇게 지금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이파리만큼 색칠하시면 돼요. 금액은 자유롭게 정하셔도 되고요. 1,000원씩 하셔도 되고, 보통은 10,000원씩 저축을 많이 하시잖아요. 10,000원에 한 입씩 이렇게 색칠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빼놨어요. 그리고 이제 항목을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고, 또 추가해달라고 요청하셨던 부분들이 있어서 그걸 최대한 반영을 하려고 했거든요. 지금 제가 이거 바꿔서 사용할 속지도 만들지 못했어요. 그래서 도안만 먼저 보여드릴게요. 여행, 미용, 가정교통, 의류, 차, 교통 같이 묶었고요. 용돈, 이렇게 생일, 이벤트, 세금, 사랑스러운 우리 아이, 고양이, 강아지, 기념일, 문화생활, 대출, 그리고 회비, 교육비, 예비비. 이거 문화생활하고 회비, 교육비는 없던 게 생겼다고 보시면 돼요. 더 추가를 했습니다. 커피, 복권, 주얼리, 부모님 경조사 쇼핑, 힐링, 병원, 건강, 그리고 크리스마스, 외식, 배달 음식 이렇게 항목입니다. 이렇게 혹시 이거 나뭇잎 보이실까 모르겠어요. 이렇게 체크하시면 돼요. 만약에 프린트가 좀 약하게 된다고 해도 이게 어느 정도는 보일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색칠하시는 데는 가이드가 있어서 딱히 어려움은 없으실 거라고 생각은 돼요. 목적 저축은 총 30항목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만들려면 엄두가 나지가 않아요. 이것도 하루를 빼가지고 만들어야 되는데 우선은 제가 이걸 나눔을 하기 위해서 제작을 하는 거는 현실상 불가능한 일이고, 기다리셨던 분들이 있으니까 도안 나눔에는 목적 저축 도안 나눔에 포함을 시킬 거예요. 그래서 우선 먼저 받아보시고, 이거는 제가 나중에 좀 여유가 생길 때 만들어 드릴 수 있는 상황이 되면 그때 좀 만들어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이거는 약속은 지금은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이번에 가을 생활 속지 이렇게 있죠. 우선은 트레싱지에 좀 잘 안 보일 것 같아서 A4 용지에 항목을 다 뽑아봤고요. 자세히 보면 이 사진들도 굉장히 예뻐요. 글씨체랑 이런 것도 신경을 많이 썼고, 여기도 Enjoy your saving 해서 이렇게 하나의 문장을 넣어봤습니다. 저는 항상 여러분들이 친구처럼 이렇게 소통하면서 지냈으면 좋겠고, 저축하고 절약하는 것도 이렇게 좀 즐기면서 하셨으면 하는 마음이 크거든요. 이렇게 한번 도안을 만들어 봤습니다. 여기 이벤트, 의료, 여행, 뷰티, 쇼핑, 그리고 아까 제가 사랑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만약에 항목이 없다 싶으면은 좀 비슷한 항목에다 같이 넣어서 쓰셔도 되고, 아니면은 또 이제 따로 여기에 뭐 견출지 같은 거나 종이 하나 붙여가지고 쓰셔도 크게 상관은 없을 것 같은데 활용을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예비비 항목을 활용을 하신다던가 해서 예비비, 교육, 용돈 이렇게 했고요. 이걸 트레이싱지 뽑으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총 생활복지 같은 경우는 5장이니까 5, 3, 15, 15항목이 돼요. 이것도 꽤 많은 항목인데 필요하신 항목 잘 사용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번에 이제 반저축 속지를 먼저 만들었었잖아요. 반저축 속지, 그리고 이렇게 해서 반저축이 6장이고, 또 이거는 제가 이름을 따로 지어 놨었어요. 달 저축이에요. 이거는 달 감성입니다. 그래서 2,000원, 3,000원, 4,000원, 5,000원, 6,000원, 7,000원 이렇게 들어가 있고 증액이 돼요. 금액이. 총 저축 금액 이렇게 채워가지고 쓰시면 되고, 저축 금액 자체가 아주 크진 않아요.
사진처럼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프린트를 하니까 이렇게 감성 있게 달저축도 도안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지출 내역 디자인을 한번 해본 건데, 지금 계속 지출 내역이나 뭐 세이빙 보드판 이런 거는 만들어 놓은 게 많이 있는데, 제가 활용을 많이 하진 않고 있어가지고 이런 거는 좀 천천히 맞는 도안에 맞춰가지고 좀 같이 쓰면 좋지 않을까 해서 만들고 있고요. 이거는 좀 크게 출력이 된 거고, 실제로 사용하실 수 있는 거는 제가 미리 코팅을 한번 해봤는데 이렇게 좀 미니미하게 만들었어요. 이거는 항목별로 넣어가지고 쓰실 수 있게 지출 내역 만들어 본 거고, 이거는 저처럼 지출 항목 자체가 많지 않으신 분들이 그냥 한 달 지출을 여기에다가 다 쓸 수도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칸을 좀 최대한 작게 나눠가지고 써봤어요. 이것도 뭐 1, 2 해서 항목이 적은 거 이렇게 한꺼번에 쓰고, 또 항목이 많은 거는 한 장에 쓰고 이런 식으로 써도 되실 것 같거든요. 이렇게 한번 2개를 만들어 봤습니다. 제가 밤저축 사용하고 있는데 요거 저축 속지 만들어 놨던 거하고, 제가 요거는 잠깐 시간 날 때 만들었어요. 달 저축은 이렇게 나옵니다. 달 저축, 요거는 제가 좋아하는 노래가 있는데 세뇨리따라는 노래가 있어요. 굉장히 섹시한 노래예요. 근데 거기 가사 중에 사파이어 문라이트라는 가사가 있거든요. 근데 그 가사를 듣고 나서 블루문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속지로 만들어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렇게 해서 그 감성대로 한번 따라서 이렇게 만들다 보니까 이런 도안이 만들어졌네요. 분위기가 있어요. 제가 뭐 노을 지는 거나 뭐 무지개, 그리고 밤하늘 올려다보는 거, 별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런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 요즘은 그렇게 마냥 감상에 빠져서 있을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기도 하고, 하늘에 별도 안 보이고 달도 이렇게 잘 보질 못하는 것 같아요. 한 번씩 달 모양이 예쁘면은 사진을 찍고는 하는데, 이렇게 도안을 하면서 그동안 아쉬웠던 감성을 채우곤 한답니다. 나눔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릴게요. 나눔 기간은 첫째 주를 할 거고요. 이렇게 2일부터 8일까지가 나눔 기간입니다. 이렇게 해서 나눔 기간은 이렇게 정해졌고요. 9일이 추첨일이고 10일이 발송일입니다. 나눔 목록은 이게 1번입니다. 1번 30 바인더하고 다이아몬드 링 속지예요. 이거는 고액 저축을 하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속지를 여러 장 만들지 않고 딱 10장만 만들었어요. 이거 제가 쓰려고 만들어 놓은 거고, 지금 바인더는 작업을 끝내 놓은 상태고요. 속지는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나눔을 할 겁니다. 이거 30 바인더랑 다이아링 속지가 1번, 그리고 그 달밤 저축 속지 제가 보여드렸죠. 그리고 달밤 저축 속지, 밤저축하고 달저축 요거 만들어 드리는 게 속지 완성품은 2분한테 만들어 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 저축 속지 2분, 그리고 3번이 요거 제가 지금 이번 달에부터 사용하려고 하는 이 흑백 속지, 흑백 생활 속지입니다. 그리고 생활 속지 완성품은 1분. 4번은 목적 저축 도안하고 달밤 저축 도안, 그리고 흑백 속지 도안, 이렇게 해서 3개를 보내드릴 거예요. 제가 처음에 보여드렸던 포도 가계부 파일이 혹시 필요하신 분은 별도로 같이 요청을 하시면 보내드릴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항상 공평한 기회를 드리는 것도 제가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요거 중복 참여는 되지 않습니다.
제가 이거는 제 구독자분들께 친구들에게 선물하는 기분으로 준비를 항상 하는 거거든요. 요거는 중복 참여를 하시게 되면은 또 다른 분들에게 기회가 가지 않기 때문에 도안을 원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도안을 요청해 주시면 되고, 다른 게 혹시 필요하시면 이거 30 다이어리랑 뭐 반지 링이 필요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도안은 포기하고 요걸로 선택을 하셔야 돼요. 아쉽지만. 참여 방법은 자주 참여하신 분들은 이제 익숙해지셨을 텐데 아마도 조금 어려워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만약에 조금 어려움이 느껴지시면 저한테 도움을 요청하시면은 제가 안내를 다시 한번 해드릴게요. 이번 영상 댓글에 본인 애칭하고 필요한 나눔 번호 적어주시면 돼요. 예시를 들자면 내가 아보카도라는 애칭을 적고 싶다 하면 아보카도 1번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로 이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하신 다음에 구독 화면하고 본인이 댓글 단 걸 캡처하십니다. 그러면 캡처하신 화면이 2개가 되겠죠. 그걸 제 짠토끼 이메일에 보내주시면 되고요. 이메일 제목에 본인 애칭하고 갖고 싶은 나눔 번호를 제목에 적어주시면 돼요. 메일 제목에는 내 애칭과 나눔 번호를 적어주시면 되고, 파일 첨부에 본인이 구독하신 캡처 화면하고 댓글 다신 화면, 캡처본 해서 총 2장을 전송해 주시면 돼요. 양식에 맞게 참여를 하시면은 제가 댓글에 참여 완료 댓글을 달아 드릴 거예요. 이메일까지 전송을 해야지 참여가 되시는 거니까요. 꼭 댓글만 적지 마시고 이메일에 전송을 해주세요. 중복되시는 분들이 있진 않는지 확인을 하는 절차이기도 하고요. 다른 또 나눔에 뭔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건 없는지 이렇게 소통을 하기 위한 목적도 있으니까요. 요거는 한번 잘 확인해서 양식에 맞게 참여를 부탁드릴게요. 제가 자세한 거는 더보기란에 적어가지고 이렇게 안내를 해드릴 테니까 참고 다시 한번 해주시고요. 오늘 영상 찍는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는데 9월 시작은 가을의 시작이기도 하잖아요. 물론 기온은 그렇지가 않아요. 추석이 지나고 나서야 좀 가을 느낌이 날 것 같긴 한데요. 우선은 나눔하면서 또 여러분들하고 소통하도록 하고요. 여러분들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릴게요. 언제나 여러분들에게 좋은 친구가 되어드리고 싶은 짠토끼였습니다. 모두 부자 되어 만나요. 안녕.